안녕하세요. 퍼플 아카데미 원장 이수연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1학년 현재 퍼플 아카데미에서 주원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AR이나 렉사일 문제도 2점대 책에서 잘 읽고 있고 또 퀴즈를 보면 90점, 100점을 맞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퀴즈, 보케블러리 퀴즈가 있는 부분에서 보케블러리 퀴즈를 보면 40점, 70점 이렇게 맞고 있고 또 영어 라이팅을 할 때 스펠링을 많이 틀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머니의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 스펠링을 외우고 단어를 외워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요. 아마 2점대 친구, 2점대를 겪고 있는 학부모님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2점대에서 아이들이 보캐블러리를 100점 맞는 게 이상한 겁니다. 100점을 맞으면 점수가 2점대가 아니죠. 왜냐하면 2점대는 이제 읽기 시작하고 능숙하게 처음부터 아이가 단어를 인지해 나가는 그 처음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단어를 이제 읽어내려면서 유추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단어에서 '아 이 내용이 뭘까?'라고 궁금하면서 아이가 유추도 하고 그림하고 매칭도 해 보고 문장 사이에서도 유추해 보고 이러면서 단어를 인지해 나가는 첫 선상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한글 떼기를 할 때 아이들이 많은 단어를 알 것 같지만 실제로 어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읽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가 좀 열심히 읽던 정말 좋아하는 그림책이나 좀 아이가 즐겨보는 책에서 뜬금없이 "엄마 평화가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아이가 평화라는 단어를 모르고 그 문맥을 읽어 왔고 그 책을 끊임없이 읽어 왔는데 갑자기 그 단어가 눈에 띈 거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엄마 깜짝 놀라죠. 너무 좋아하는 책이고 저 책을 끼고 다니는 책인데 아이가 단어도 모르고 책을 읽고 있었나?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지라는 게 또 내가 모른다는 부분이 사실은 처음에 볼 때는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를 습득할 때 보통 제가 카페나 이런 질문을 보면 어떤 질문들을 하시냐면 "우리 아이가 점수가 안 올라요." 그러면 대부분 학부모님께서 "보캐블러리를 외워라. 단어집을 한 권을 떼라. 그러면 아이가 레벨이 오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어를 볼 때도요. 국어 어휘집을 푼다고 해서 아이가 국어 능력이 그렇게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그쵸? 국어 어휘의 뜻을 알고 있는 경우에 물론 문맥을 읽혀가고 내용을 알아가는 데는 힘이 들겠지만 실질적으로 문장에서 쓰이는 단어의 뜻과 그냥 어휘만 딱 떼어서 단어만 떼어서 외우는 경우는 정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사실 어휘 문제집을 많이 푼 친구보다 독서를 정독을 많이 한 친구들이 훨씬 더 국어 능력은 좋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죠. 이 점대는 이제 파닉스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책을 읽을 만한 기준의 파닉스를 익혔고 그리고 이제 읽기 시작하는 친구들이 어휘를 모르는 건 당연한 거죠. 이 점대에서는 어휘가 40점, 70점이 되지만 계속 하루에 2권씩 읽어가면서 이 친구가 뭐 3점대가 되고 4점대가 되면 보캐블러리의 점수는 점점 높아집니다. 그런데 조금 더 빨리 우리 아이가 빨리 잘했으면 좋겠는 게 어머니의 생각이죠. 그래서 30개 뭐 60개씩 매번 단어를 외우게 하는 학원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외운 단어가 아이한테 남진 않습니다. 오히려 학원에서 단기 기억력으로 30개, 60개 뭐 매주 30개씩 120개까지 외운다고 하는데요.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단어의 뜻은 알지만 문맥에서 그 단어를 유추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영어 단어 같은 경우는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게 바로바로 스위치되면서 책을 자연스럽게 읽어갈 때 그 단어의 뜻을 인지할 수 있으려면 사실 문장 속에서 단어를 인지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이때 이점대에서 단어를 많이 틀린다고 그렇게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이 레벨대에서는 '그런 거야.'라고 생각하시고 다만 틀렸을 때 아이가 단어를 한번 뭐
그림으로 인지한다든가 아니면 그 단어를 영어 단어로 인지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그 단어를 아이가 영어 데피니션으로 봤을 때도 모르면 한글 뜻으로 한번 이렇게 스치듯 지나가면서 알고 가면 인지하고 가면 다음 문제에서 그 단어가 또 나왔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거죠. 그 문장 안에서 단어를 익히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퍼플 아카데미 친구들은 실질적으로 보케블러리를 외우는 시험을 별로 보지 않습니다. 거의 보지 않죠. 제가 거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레벨이 5점대 정도 됐을 때 저희가 온라인 보케블러리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현지 티처가 가르치는 소규모 중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이 강의를 들을 경우에 책 한 권이 끝나면 보케블러리 테스트를 보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학습이 잘 되었는지 체크하는 거고 그리고 책을 뭐 한 장, 한 단원 레슨 끝날 때마다 보는 게 아니라 책 한 권 다 끝날 때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있는 테스트는 아닌 거죠. 테스트를 계속 보면서 아이에게 이 실력 확인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엄마인 나의 좀 안정감을 위해서지 아이의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테스트를 매번 보케블러리 테스트를 보고 그거 단어를 외우고 하는 것보다 문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혀가는 게 훨씬 더 아이한테 인지할 수 있는 거죠.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 결과에도 나와 있거든요. 문장 속에서 익힌 단어의 유창성을 기르면서 유추를 하면서 읽힌 뜻이 실질적으로 아이가 외워서 그 단어를 익히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간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추후에 요 부분만 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대에서 AR의 단어 퀴즈가 르네상스 러닝의 단어 퀴즈가 많이 틀린다고 해서 그렇게 아이한테 뭐라고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틀렸을 때 한번 사전을 찾아보거나 인터넷 사전에서 이렇게 뜻만 알고 가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파닉스가 완료되지 않았고 G1이면 G2까지 파닉스를 하고 사실 실러블까지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스펠링은 잡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펠링이 틀렸을 때 선생님이 고쳐주신 걸 다시 한번 써보는 정도로 해도 충분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부에 마침표가 찍혀진 상태는 아니잖아요. 학습을 해 나가는 상황에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향상되는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영어 교육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영어 교육을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어를 외우게 하고 그리고 스펠링을 외우게 하고 그 외우는 시간에 책을 읽는 걸 저는 더 권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책을 더 읽어갔던 친구들이 나중에 언어 영역의 성장률은 훨씬 더 높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